이번 시간에는 인덱스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인덱스. 일단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선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 건데 여기서 파악을 잘 해야 돼요.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멤버 테이블이에요. 만든 거. 회원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회원가입을 떠올리면 됩니다. 회원가입할 때 그 개인정보랑 뭐 로그인 아이디, 사용할 로그인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이런 걸 정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세하게는 안 하고 로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닉네임 정도만. 그래서 멤버 테이블을 조회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고, 이거 두 개를 추가해주면 멤버 테이블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들어가 있고요. 테이블 생성할 때 보시면 뭐 필요해 보이는데 없는 거는 뭘까요? 테이블에서 아이디죠. 아이디. 그 프라이머리 키로 쓰기로 했던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말고 그 회원 번호, 뭐 회원 번호나 상품 번호 이런 거 있죠. 프라이머리로 쓸 회원의 아이디. 그래서 이어서 해보자면 랜덤 유저를 만들 건데 회원이 2명 있는 상태죠. 지금 회원이 2명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멤버 로그인 아이디가 아니지, 유저이지. 이 상태에서 이거 먼저 실행해보고 이러면 유저 2가 나오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회원 2명이 있는 상황인 거고 조건을 가지고 테이블 안쪽을 뒤지면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왜 이래? 확대는 안 할게요. 보이시죠? 실행하는데 걸린 시간. 이러고 일단은 랜덤 유저를 이제 만들 건데 여기서 이 substring 있죠? 이 str은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문자열 자르기 라고 하는 건데 str로 해야 되나? 그냥 문자열을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더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UUID도 있잖아요. UUID. 이것도 찾아봐야겠네. UUID가 뭐냐면 나와 있죠.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그러니까 중복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하자면 여러 개를 생성하되 거기서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substring 쿼리 안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랜덤 고유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실행하고서 테이블 조회가 없네. 멤버 테이블 조회가. 멤버 테이블 조회를 보면 아이디가 2개 늘었죠. 패스워드는 겹쳐도 됩니다. 어차피 뭐 아이디가 겹치면 안 되는 거고 비밀번호야 뭐 같은 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랜덤으로 뭔가 데이터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이디 있죠? 로그인 아이디 안 겹치고 있고, 또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쓰는 아이디도 안 겹쳐야 성공인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키로 쓰는 아이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자면, 다시 넣어놓고 2명 잘 들어갔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랜덤 아이디를 만들려고 한다면 분명히 뭐 성공했다고는 나오는데 멤버 테이블을 까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인서트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서트 인투 하고 셋 어쩌고 해야 되는데 지금 셀렉트 어쩌고를 했죠. 셋 대신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데이터를 2개를 추가해보고 여기 두 개가 있는 상황인데 동작하는 방식은 여기 들어있는 개수만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렉트 여기를 잘 보시면은 셋 어쩌고가 아니라 셀렉트가 오잖아요. 이 셀렉트문의 결과의 개수만큼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하면 2배 늘어났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4개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랜덤 유저를 만들면 8개죠. 맞죠? 가지고 있는 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 select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용법만 알면 되고요. 보시면은 다 달라요.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해도 여기 뒤에 2자리 여기까지는 같은데 뒤에 2자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 번 해볼게요. 이 작업을 좀 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길어져요. 5초. 그리고 진행 중일 때 여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쿼리가 진행 중이어서 그런 겁니다. 기다려보자면 12초 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에 2배씩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증가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완벽하게 선형 구조는 아니어도 데이터의 개수가 이렇게 많을수록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 지금 200만 개 정도 있는데 조회하는데도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열 제한하기가 해제되어 있는데 열 제한하면은 여기 1000개까지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제한은 풀고 다시 가져오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회원의 전체 정보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행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개수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419만 4,304개네요. 회원이 이 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명일 때랑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회원 2명은 이렇게 있는데, 조건으로 회원을 뒤져볼 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내부에 양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로그인 아이디가 2번인 회원을 찾으려고 하면은 전부 다 오래 걸리죠. 1.2초 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방금 이 유저 2인 거를 계속 찾으려고 하다 보면 여기 시간을 한번 봐주세요. 1.237 줄죠 계속. 그래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맨 처음처럼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2개 있을 때 정도로 속도로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찾을 때 실행 시간이랑 비슷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이 캐시라는 걸 이용한 겁니다. 캐시. 인터넷 느려졌을 때 브라우저 사용 검색 기록 지우거나 쿠키나 뭐 캐시 이런 거 삭제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개념인데 이 캐시라는 건 임시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유저 일하는 거를 반복해서 찾을 때 계속해서 비슷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프로그램이 눈치를 챕니다. 이 사용자가 또 똑같은 거를 하겠구나 라고. 그래서 전에 참고했던 거 전에 했던 거 참고해서 보여줘야겠다 라고 합니다. 그걸 막아주는 게 SQL no cache예요. 이게 옵션입니다.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전에 하던 거 토대로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 저장하지 마, 캐시 이용하지 마 라는 의미로 씁니다. 찾긴 찾는데 캐시 이용하지 말고 걸리는 거 다 보여줘 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유저 2를 찾으려면 멤버 테이블에서 찾아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멤버 테이블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얼마나 걸려? 라고 묻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닉네임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검색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볼 수도 있고요. 뭐 크게 다르진 않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트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검색해서 뭐 로그인 아이디가 유저 2인 사람 찾아봐야겠다 하는데 양이 너무 많죠. 체크해야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를 아무거나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중복되거나 사용 가능하겠다고 알려주죠. 그러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부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사용 중이거나 탈퇴한 아이디라고 나오는데 둘 중 하나겠죠. 여기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건 없는 아이디라나? 사용 가능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멋진 아이디라고 나오는데 사용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찾아봐야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 멤버 테이블
멤버 테이블을 가지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원 테이블에 내가 쓰고자 하는 아이디가 있는지 뒤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입력해놓고서 뭐 비밀번호를 바로 입력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아직도 검색 중이면 안 되겠죠.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5초 정도 있다가 나온다는 말은 빨리 찾지 못한다는 뜻이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 빨리 찾아내야 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인덱스를 걸어주는 거예요. 인덱스. 그래서 인덱스를 거는데 멤버 테이블의 로그인 아이디, 이 로그인 아이디를 인덱스를 건다. 옵션을 줘서 추가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인덱스를 생성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i1에서 멤버 테이블에 여기 인덱스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다시 실행하고서 새로 고침하고, 여기가 아니라 인덱스에 생겼죠, 뭐가. 로그인 아이디 인덱스라고. 인덱스라는 옵션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 한 줄이 전부예요. 인덱스 거는 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찾는데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어떤 걸 찾을까? 이걸 로그인 아이디니까 빨리 찾죠. 좀 캐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원래 속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오래 걸리고, 바로 오래 걸리는데 인덱스를 걸고 난 뒤로는 좀 빠르게 찾습니다. 이 닉네임에는 인덱스를 안 걸었기 때문에 좀 찾는데 오래 걸려야 되는데, 이 전에 했던 게 다시 여기선 제대로 되고. 네,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덱스가 걸린 게 아니면은 느리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가 인덱스고 닉네임은 인덱스가 아니니까 인덱스를 기반으로 검색하면 빠르고요, 아닌 거를 검색하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멤버 테이블을 조금, 얘는 다 지우고, 멤버 테이블 우선은 이렇게 하기보다 이게 C 드라이브에 XAMPP의 MySQL이었나? 데이터에 있던 걸로 지금 i1 폴더, 이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멤버 보이시죠? 랜덤 유저를 한 번 더 실행하면은 여기서 이거의 2배가 됩니다. 용량이 36 어쩌고였죠? 아직 실행 중이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자, 보이시나요? 앞자리 36 어쩌고였는데 71로 바뀌었어요. 실물 파일의 크기가 커졌다는 건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양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파일을 열어보는 것도 말고 조회를 해보자면 조금 걸리네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금방 18초 정도 걸렸는데, 인덱스가 안 걸려있는 닉네임으로 찾으면, 한 2.5초 정도 걸리고, 인덱스가 걸려있는 로그인 아이디로 하면, 금방 찾습니다. 0.002초 정도. 그래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어쨌든 이 컴퓨터 안에 이렇게 DB가 있어요. 그리고 DB는 이 색깔로. DB는 폴더고 그 안에 이제 테이블이 있는 상황인 거죠. 테이블이 한 개만 그릴게요. 이게 멤버 테이블이 될 거고, 그러면 멤버 테이블 하나만 놓고, 그러면 멤버 테이블 하나만 놓고 봅시다. 멤버 테이블의 데이터가 좀 지금 한 800만 개 정도 될 텐데 N개 있다고 퉁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이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컬럼으로 다 나뉘어져 있는데 표현은 안 할게요. 아직 인덱스를 안 걸었어요. 안 걸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뭘 할 거냐면 똑같이 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멤버 테이블을 이 맨 위에 있는 행부터 맨 끝에 행까지 내려가요. 찾으러.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유저 2가 어디 있는지 찾아줍니다. 왜냐면 보여줘야 되는 건 한 줄이니까. 그러면 이 유저 2가 들어있는 한 줄을 온전하게 찾아야 되죠. 한 여기 이쯤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컬럼의 데이터만 찾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걸지 않으면 여기 전체를 풀스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중간에 여기서 유저 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밑으로 더 찾을 필요가 없죠. 이미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덱스를 걸지 않으면 이 다음 것도 스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테이블 만들 때 로그인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 이런 거 안 붙였잖아요. 유저 2는 중복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로그인 아이디가 유저 2인 경우를 찾으려면 여기를 전부 다 돌아야 됩니다. 중복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오래 걸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개선돼야 하는 상황이 나왔죠.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좀 더 나아질까요? 찾다가 발견했으면 그만하는 게 좋긴 한 건데, 그러면 그만할 수 있는 조건, 찾으면 그만할 수 있는 조건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걸 프로그램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유저 2라는 거를 프로그램이 딱 찾았을 때 찾았네 하고 끝나니까 그게 인덱스예요. 인덱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걸면은 자동으로 인덱스가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는 무슨 뜻일까요? 인덱스란 색인이죠, 색인. 있잖아요. 전자사전에 보면은, 전자사전이 아니라 종이사전. 종이사전에 보면은, 이 비스듬하게 보면, 여기는 종이인데, 다른 재질로, 이렇게 홈이 파여있는 거 있죠? 얘가 인덱스예요. 이 테이블에서도 똑같습니다. 사전에 단어 수는 많은데
그 사전 한 권을 테이블이라고 보면은 색인이 없다? 그러면 찾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다 뒤져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사전에서 찾아봐야 하는 단어가 what이라고 해볼게요. what이라는 단어. 그러면 인덱스에 W 써져 있는 거 찾아가서 그쪽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인덱스 개념은 같은 일을 하는 건데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책으로 찾을 때는 그냥 여기 W 있는 부분으로 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나오는데 알파벳 순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최대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크기는 줄여놓고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한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이 위에는 여기는 200, 여기는 100, 그리고 여기는 300, 여기는 20, 150, 그리고 250, 350, 여기는 50, 여기는 125.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여기도 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무시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지 규칙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120. 잠깐. 20. 여기는 잠깐만. 그러면 여기는 50이 아니라 잠깐. 10. 10으로 할게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나열하는 두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 오른쪽. 일단은 이 사전 모양은 사전 그림은 지우고 어떤 모양일까요? 좀 떼내겠습니다. 옆으로. 테이블 모양으로 나타낸 거는 리니어라고 합니다. 리니어가 선형 구조. 라인의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바이너리 구조. 검정색이니까 바이너리. 바이너리는 이진법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이너리 트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안 그린 게 있긴 한데 이거 뻗어나가는 가지 이 가지같이 생긴 거를 노드라고 해요. 노드. 다시 이거 원 하나를 노드라고 하고 이거 맨 꼭대기에 있는 거를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루트 노드. 그래서 뭐 이거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지금 시간에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150을 찾으려고 해요. 150.
그러면 150을 찾는다고 했을 때 선형 구조에서는 이거 전부 다 찾아야죠. 풀스캔. 근데 바이너리 트리는 어떻게 탐색하냐면 일단 루트 노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150이니까 100으로 가요. 그러면 둘 중 하나죠. 150은 100보다 크니까 여기로 가고, 그러면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 처음에 200인데 150은 200보다 작죠. 그러면 100으로 가는 거고, 방향도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건 잠깐 제껴두고, 그래서 200 이하라서 100으로 갔습니다. 자, 근데 150은 100보다 크죠. 그러면 찾은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안 봐도 되고요.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 구조가 탐색에 있어서 훨씬 빠르고 유리합니다. 근데 이 선형 구조는 그런 거 없이 풀스캔이니까. 그래서 그래프로 따져보자면 이렇게 원점이고 여기가 x축인데, x축은 데이터의 수라고 할게요. 여기는 찾는데 걸리는 시간. 선형 구조의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옆에 바이너리 트리는 한 이 정도? 약간 이렇게 데이터 양이 많아졌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죠. 속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렇게 보이니까 좀 단편적으로 보이니까 나무처럼 안 보이는데, 요게 계속 밑으로 쭉 가지치면은 나무처럼 보이겠죠. 인덱스 개념은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다 없앴어요. 그리고 테이블 생성하고 조회하고, 일단 테스트 데이터 2개 넣은 다음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점으로 랜덤 유저를 좀 많이 생성해 보겠습니다. (100만 개) 100만 개까지만 해볼게요. 음. 100만 개까지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고, 시간이 6초 정도, 7초 정도 걸리네요. 6.8초니까. 이 상태에서 인덱스를 걸어주면 로그인 아이디를 인덱스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때 2.5초 정도 걸렸네요. 여기서 지금 2.5초 정도 걸린 이유가 랜덤 유저가 그만큼 있으니까 그렇게 걸린 거고, 처음부터 다시 이번에는 랜덤 유저를 만들기 전에 인덱스를 걸어 보겠습니다. 랜덤 유저 넣고 인덱스를 걸어보면 0.014초 걸립니다. 시간 왜 안 걸렸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그 바이너리 트리 있죠? 여기서는 왼쪽에 데이터가 100만 개 있어요. 100만 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이게 노드에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너무 대충 그렸네.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하나하나 다 인덱스 거는 거 허리가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 인덱스의 기준, 로그인 아이디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 컬럼에만 있는 데이터를 넣는 거라서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노드가 많이 생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이 왼쪽은 멤버, 원래 가지고 있는 멤버 테이블이고요. 오른쪽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검색용 데이터베이스예요. 왜냐면 인덱스니까 색인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끼리는 여기에 써져 있는 로그인 아이디끼리는 중복될 수 없어 라는 가정하에 일을 하는 겁니다. 이진트리로 찾았다? 그럼 바로 멈추고요. 그러면 속도면에서 당연히 이진트리 방식이 더 낫고, 찾으면 그만이고 찾는 과정도 이렇게 반씩 끊어지니까 시간이 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돼서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이진트리는 찾으려는 기준에서 둘 중 하나가 틀렸다면은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모든 경우에서 전부 다 배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검색할 때만큼 풀스캔보다 이 이진트리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컬럼에 PK를 걸어놨는데 다시 인서트가 된다면 그때는 인서트를 하면서 인덱스를 걸어버리고요. PK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규칙이니까. 그래서 중복될 리 없는 컬럼에는 인덱스를 걸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웨어 찾는 거 있죠? 기준 로그인 아이디냐 닉네임이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기준이 돼야 하는 거 뭘까요? 닉네임은 중복 허용된다고 할 거고, 뭐 닉네임을 뭐 이응이응으로 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닉네임이라는 데이터는 중복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PK 걸면 안 되죠. 닉네임은 이제 인덱스를 걸기엔 부적합하고, 정말로 이제 중복될 수 없는 컬럼은 인덱스를 걸어도 되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조인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여기 있죠? 조인은 인덱스로 만들 수 있고 서브 쿼리는 못합니다. 애당초 결과를 가지고 풀스캔 하고 나서 다시 돌아야 돼요. 그럼 인덱스를 거는 과정도 필요하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니까. 근데 뭐 지금처럼 두 개밖에 없다? 셀렉트 근데 지금 추가해가지고 좀 많을 텐데. 아니구나. 다시 새로 했지. 지금처럼 두 개밖에 없는 경우, 지금은 인덱스 두 개만 걸면 되니까 노드는 두 개만 생성될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진트리는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인덱스의 개념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로그인 아이디는 인덱스에 지금 로그인 아이디는 인덱스죠. 랜덤 유저를 좀 만들어 보자면 이 정도 하고 아니 조금 좀 더 똑같이 100만 개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로그인 아이디는 인덱스가 걸렸죠? 그러면 얼마 안 걸리고, 그리고 닉네임으로 찾는다? 좀 걸리죠. 이런 차이예요. 이런 인덱스를 사용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아이디 있죠? 이 아이디가 사용 가능한 해 만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대입해보는 거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인덱스 거는 거 있죠? 이것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PK로 써도 되는 데이터에는 걸어놓으면 좋은데, PK라고 언급하지 않아도 인덱스를 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테이블에 없는 ID 칼럼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ID라는 컬럼에 프라이머리 키를 줄 거니까 인덱스는 자동으로 걸리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로그인 아이디를 추가로 걸어야겠다 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PK라고 하면 이상하죠. 아이디가 권한이 더 강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인덱스를 걸면 됩니다. 인덱스는 이렇게 걸고요. create index 컬럼 이름 언더바 인덱스 온 테이블 이름 소괄호 컬럼 이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짜야 하는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